10년 남편의 빚을 대신 짊어지고 홀로 버텨온 시간. 이 가게만 지키면 언젠간 웃을 날이 오겠지.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대박. 어머니와 시누이가 가게 앞에서 웃으며 사진 찍고 있었다. 이 가게 원래 선이 거야. 넌 그냥 관리만 한 거고. 언니, 10년간 고생했지만 이제 이 가게 내 거야.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김밥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박미정은 어젯밤 김밥 재료를 준비하느라 3시간밖에 잠들지 못했지만 습관처럼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가게 안에서 미정은 작은 라디오를 틀고 묵묵히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DJ의 밝은 목소리가 을씨년스러운 가게 분위기와 대조됩니다. 미정은 쓴웃음을 지으며 단무지를 썰었습니다. 좋은 하루라니 언제부터 그런 날이 없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가게 벽면에는 채권자들의 독촉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최종 통보,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유독 눈에 띕니다. 총 빚이 1억 2천만 원. 남편 박진수가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부도나면서 생긴 빚이었습니다. 진수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빚은 고스란히 미정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가게라도 지켜야죠. 미정은 시어머니 윤말순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말순은 처음엔 가게 팔고 빚이나 정리해라고 했지만 미정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김밥집을 물려주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빚은 미정이 모두 책임지고 가게 운영도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또 채권자 전화입니다. 박미정 씨, 이번 주 안에 300만 원이라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미정은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김밥 재료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매출이 12만 원이었는데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면 순이익은 4만 원 남짓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언제 빚을 다 갚을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게가 무너지면 정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였습니다. 사장님, 김밥 하나 주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미정은 정성껏 만든 김밥을 포장해 건네며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 앞에서만큼은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직원들, 인근 사무실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들어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김밥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이 정성껏 만들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미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빚더미에 쌓여 있지만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불쑥 시어머니 말순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장사는 어때? 네, 그럭저럭 하고 있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빚 독촉 전화 많이 오지? 힘들면 가게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봐.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미정은 단호히 답했습니다. 말순은 별말 없이 김밥 하나를 먹고 나갔습니다. 미정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말순이 가게를 물려준 것은 고마웠지만 때로는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클 테고 며느리가 빚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밤 9시 하루 장사를 마치고 미정은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15만 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작은 수첩에 매출을 적으며 미정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가게만 지키면 언젠간 웃을 날이 오겠지.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길,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수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이겨낼게.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틴 지 8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김밥집은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김밥 정말 다른 곳과 달라요.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어주시네요. 라는 단골 손님들의 말에 미정은 조금씩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매출도 하루 평균 20만 원 정도로 늘어났고 빚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가게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든 것으로 보아 기자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 맛있는 세상 프로그램 제작진인데요. 이 근처에서 맛집을 찾고 있거든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TV 프로그램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가게를 왜 찾으셨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PD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근처 공장 직원분들이 추천해 주셨어요. 여기 김밥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미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김밥을 정성껏 만들어 내놨습니다. PD는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재료가 이렇게 신선할 수가 없어요. 김밥 속 계란말이도 직접 만드신 거죠? 네, 모든 재료를 직접 준비합니다. 단무지도 집에서 담그고요. 미정의 진심 어린 대답에 PD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방송 출연 의향이 있으세요? 미정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가게 홍보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진짜 맛집이어야 저희도 소개할 수 있거든요. PD의 말에 미정은 용기를 내어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촬영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평소처럼 김밥을 만들었고 리포터가 맛을 보며 극찬했습니다. 정말 옛날 엄마 손맛이 나네요. 재료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집니다. 방송 내용도 좋게 나갔습니다. 미정의 어려운 사정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음식의 맛과 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따뜻한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 본 그 김밥집이 여기예요?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요. 미정은 정신없이 김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6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3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주말에는 다른 지역에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왔고 매출은 하루 평균 8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정은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매달 500만 원씩 갚아나가며 빚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미정은 매일 밤 매출을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진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여보, 우리 정말 잘 될 것 같아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오후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에 시어머니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딸 박선희도 함께였습니다. 시누이 선희는 미정과 같은 나이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둘은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미정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말순과 선희가 계속 가게 안을 둘러보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어느 정도 줄어든 오후 4시쯤 말순이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말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미정은 앞치마를 벗고 다가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말순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게 말이야. 네. 미정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말순은 선희를 바라보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미정아, 사실 이 가게는 내 시누이 몫이야. 원래 진수가 물려주려던 건 선희였거든. 미정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수가 살아있을 때 선희에게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했어. 내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잠시 맡겨둔 거였고, 말순의 말에 미정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제가 혼자 빚 갚고 가게 운영한 거는 뭐예요? 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가게가 잘 되니까 제가 맡아야죠. 피는 못 속이잖아요. 미정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간 혼자 버텨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번 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절반은 선희가 가져가야지. 가게 원래 주인이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아간 후 미정은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김밥을 주문했지만 미정의 손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저 혼자 버텼잖아요. 빚도 제 이름으로. 미정은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말순의 차가운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빚더미와 싸워왔던 나날들, 새벽부터 밤까지 김밥을 만들어 판 시간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를 받으며 고개 숙여 사과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선의의 것이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미정에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가게가 정말 내 것이 아니라면 미정은 김밥을 싸면서도 계속 불안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오후 2시쯤 오토바이를 탄 우편 배달원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박미정 씨 맞나요? 등기 우편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봉투를 보니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서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줄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김밥집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원고는 박선희, 피고는 박미정. 그리고 증인란에는 윤말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미정은 서류를 읽으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소장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망박진수는 생전에 김밥집을 딸 박선희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박미정은 임시로 가게를 관리하는 역할에 불과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관리인으로 본 거였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가끔 가게에 들러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고 했던 말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라 빨리 가게를 내놓으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미정은 집에서 서류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법정 출석 날짜는 한 달 후였습니다. 미정은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지식이 전혀 없었던 미정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정은 용기를 내어 시내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재호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가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당시 남편분이 남기신 서류가 있나요? 네, 집에 몇 가지 있어요. 미정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아봅시다. 그동안 가게 운영하신 증빙자료, 빚 갚은 내역, 매출 기록 등 모든 걸 가져오세요. 김 변호사의 말에 미정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까요? 일단 상담료 50만 원이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추가로 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비만 550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었지만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오래된 상자 안에서 가게 관련 서류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임대차 계약서의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날보다 하루 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미정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진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계약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가게 운영은 박미정이 정권을 가진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계약서가 진짜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날짜가 틀린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누군가 뒤늦게 만든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시누이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야, 정말 소송까지 해야 해? 우리 서로 얘기해서 풀 수 없을까? 하지만 선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언니, 이미 변호사에게 맡겼어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깔끔하죠. 전화를 끊고 미정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10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전 미정은 남편이 남긴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김재호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류 뭉치를 보며 김 변호사는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게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등기 정보를 검색하던 김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이상하네요. 등기부상으로는 현재 가게 소유자가 박미정 씨로 되어 있어요. 남편분 사망 직후에 상속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소유자라는 말씀이세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걸 보니 다른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미정이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것은 미정이 어제 발견했던 그 이상한 계약서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미정 씨, 이 문서 보세요.
여기 윤말순 씨와 박선희 씨의 서명이 있어요. 미정도 다가가서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가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가게 운영은 박미정이 정권을 가진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저한테 완전히 유리한 증거네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면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 변호사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미정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상단의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날짜를 보세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였죠? 2022년 3월 15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류 날짜는 3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하루 차이 납니다. 미정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누군가 뒤늦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리 작성해 두었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의 말에 미정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서류들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또 다른 서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 진수의 개인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진수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에게 가게를 맡긴다. 선희는 이미 결혼했으니 미정이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필체 감정을 받으면 됩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미정은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 계약서의 날짜가 하루 차이 났을까요? 김 변호사는 미정의 불안을 읽고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합의서, 그리고 남편분의 수첩.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상대방도 나름의 근거가 있을 테니 방심하면 안 됩니다. 미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계약서가 정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작성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조작한 것일까요? 만약 조작된 것이라면 누가 왜 그랬을까요? 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 서류가 조작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종이와 잉크의 연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비용이 좀 들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얼마나 들까요?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비에 연대 측정비까지 합치면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미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유리한 증거를 찾은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려고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편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은 남편 진수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진수는 항상 미정이가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가게를 자신에게 맡기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주장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피는 결국 피였으니까요. 도대체 진실이 뭘까?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답을 주기를 바랐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싸워볼 각오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남편의 유품들을 다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발견을 했습니다. 진수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온 것입니다. 메모지에는 진수의 악필로 간단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창수영에게 부탁드린 일 마이너스 미정이 힘들어하면 도와달라고 했음. 미정은 메모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창수는 진수와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용기를 내어 이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미정이에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미정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이창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미정은 울컥했습니다. 진수 오빠와 관련된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날 오후 미정은 이창수와 가게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창수는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진수 생전에 자주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미정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소송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창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한참을 생각하던 이창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 하지만 말하기가 좀 그렇네. 형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요. 이창수는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말했어. 가게는 무조건 미정이 내가 가져야 한다고. 선희는 이미 결혼해서 안정적이니까 너를 더 챙겨야 한다고 했거든.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창수가 망설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빚 독촉받을 때 말이야. 내 시어머니가 선희 결혼 자금 마련한다고 내 가게 매출 절반을 가져갔어. 미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희가 결혼할 때가 2년 전이었잖아. 그때 혼수 준비하고 예식 비용으로 4천만 원이 필요했대. 그런데 말순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내 가게에서 돈을 빼간 거야. 제가 빚 독촉 받으면서 힘들어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창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내가 말렸어. 미정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냐고. 그런데 말순 어머니가 어차피 선희 몫인데 미리 가져가는 것뿐이라고 하더라고. 미정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채권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하루 한 끼로 버텨가며 빚을 갚을 때 시어머니는 그 돈을 딸의 결혼 자금으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4천만 원을 더 빨리 갚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창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사실 그때 진수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진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맨날 말했거든. 미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커피숍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0년. 나 혼자 전쟁터였는데 그들은 축제였구나. 자신이 김밥을 싸느라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견뎠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미정은 지난 2년간의 가계부를 꺼내봤습니다. 매달 빚을 갚기 위해 아껴 쓴 생활비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촛불을 켜고 지낸 날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시어머니는 딸의 호화로운 결혼식을 위해 자신의 피땀으로 번 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정 언니, 저 선이에요.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뭔 일이야? 언니, 혹시 시간 되면 내일 우리 엄마랑 같이 만나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 미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냥 가게 일로요. 서로 감정만 상하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해서요. 선희의 말에 미정은 화가 났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자신들이 먼저 소송을 걸어놓고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희야, 내가 결혼할 때 혼수 비용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알고 있어? 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선희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어머니가 내 가게에서 4천만 원을 가져가서 내 결혼 자금으로 썼다는 거 알고 있냐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뭐? 어차피 내 몫이니까 미리 가져간 거라고 할 거야? 미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말순과 시누이 선희가 가게 앞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미 가게를 차지한 것처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은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한 장 더 찍어요. 나중에 추억이 될 거예요. 선희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았습니다.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10년간 피땀 흘려 일군 가게 앞에서 저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을 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분명 놓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미정은 김재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과거 은행 거래 내역을 몇 년 전까지 뽑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어떤 용도로 필요하신가요? 시어머니가 제 가게에 돈을 빼간 증거를 찾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미정은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과거 3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두꺼운 통장 거래 내역을 받아든 미정은 한 장씩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6월 선희의 결혼식이 있던 바로 그달의 기록을 확인하던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6월 15일에 4천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는데 출금 장소가 시어머니 집 근처 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말순의 통장으로 정확히 4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구나. 미정은 이창수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에도 매달 소액씩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세나 생활비 명목으로 꾸준히 100만 원씩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과거 대출 서류도 다시 꺼내봤습니다. 남편 진수가 사업부도 직전에 받은 대출들의 명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출 보증인 명단에 시어머니 말순의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진수와 미정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빚에 대한 책임이 없었던 거네. 미정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가게 소유권은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정은 변호사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재호 변호사는 미정이 가져온 거래 내역과 대출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상당히 유리해질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가 대출 보증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빚에 대한 책임 없이 가게만 가져가려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 CCTV 자료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무슨 CCTV요? 가게 앞 도로에 설치된 CCTV요. 남편이 돌아가기 직전에 가게에 온 기록이 있을지도 몰라요. 김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청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정 씨, 큰일 났어요. CCTV 자료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2022년 3월 14일 진수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진수가 가게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성은 없지만 입모양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 변호사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진수가 구청 민원실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뭘 했을까요? 미정이 궁금해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미 확인해 봤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을 했어요. 가게 명의를 본인 단독에서 박미정 씨 단독으로 바꾸는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미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여기 서류 사본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진수의 서명으로 가게 명의를 미정 단독으로 변경하는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김 변고사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진수가 공증사무소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뭘 했는지 확인해 봤나요? 네,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가게는 아내 박미정에게 물려준다. 아무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마지막 하루를 온통 미정을 위해 써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예감했던 진수가 아내를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모두 완료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절대 가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던 것 같아요. 미정은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 모든 증거로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공증된 유언장, 명예 변경 기록,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박미정 씨에게 유리해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나름의 반박 자료를 준비했을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려고 했구나. 진수의 미소가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가 지킬 차례야. 꼭 이겨낼게.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미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남편 진수가 남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것입니다.
김재호 변호사는 일찍부터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늘 꼭 이깁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미정은 법정 앞에서 시어머니 말순과 시누이 선희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미정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후로는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엄숙한 표정을 한 판사였습니다. 김밥집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의 손바닥에는 긴장감 때문에 땀이 맺혔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망인 박진수는 생전에 가게를 딸 박선희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미정은 단순히 가게를 관리하는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하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진수가 분명히 말했어요. 가게는 선희 몫이라고요. 미정이는 잠시 도와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순의 증언에 원고 측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정 분위기가 원고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선희도 증인석에 올라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언니는 그때 힘들어하고 계셨으니까 임시로 맡아달라고 부탁하신 것뿐이에요. 선희의 말투는 마치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식이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기세를 몰아 말했습니다. 피고 박미정은 10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이득입니다. 더욱이 최근 방송 출연으로 가게 가치가 크게 올랐는데 이 모든 이익을 혼자 가져가려 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미정은 이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당이득이라니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김재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망인 박진수가 사망 하루 전에 작성한 공증 유언장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가게는 아내 박미정에게 물려준다. 아무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날 구청에서 가게 명의를 박미정 단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김 변고사가 서류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이때 김 변호사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CCTV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진수가 구청과 공증사무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조작 의혹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선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원고 윤말순이 피고의 가게 수익금 4천만 원을 무단으로 가져간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뭐라고요? 재판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2년 전 6월 15일 피고의 가게 계좌에서 4천만 원이 출금되어 원고 윤말순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원고 박선희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급하게 속삭였지만 이미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재판장이 말순을 향해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거래 내역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말순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그건 어차피 선이 몫인데 미리 가져간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다름없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가게 운영 정권 위임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의 날짜가 망인 사망 다음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날짜가 하루 차이 났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고 측에서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피고에게 유리했고 오히려 원고 측의 거짓 주장과 서류 조작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고 윤말순과 박선희는 허위 진술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별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법정안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미정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10년간의 고통과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은 처음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법원에서 정식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김밥집의 소유권은 박미정에게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 말순과 시누이 선희는 사문서 위조와 허위 진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정은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재호 변호사는 축하 인사와 함께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누구도 박미정 씨의 가게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미정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변호사비를 지불했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가게를 지켜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미정은 평소보다 더 정성껏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은 미정의 밝아진 표정을 눈치채고 사장님, 오늘 특별히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이창수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미정아, 재판 소식 들었어. 정말 잘 됐구나. 이창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미정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수가 하늘에서 지켜봤을 거야. 내가 이기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 이창수의 말에 미정은 다시 한번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진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의외의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정아.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미정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고작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놀랐습니다. 말순이 사과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진수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말순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미정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미정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용서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미정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를 리모델링하기로 한 것입니다. 10년간의 고난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인테리어를 바꾸고 메뉴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미정은 요리 학원에 다니며 새로운 메뉴를 배웠습니다. 김밥뿐만 아니라 도시락, 분식류까지 확장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2달 후 드디어 새로운 가게가 완성되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넓어진 주방, 그리고 무엇보다 가게 앞에 새로 걸린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정인의 김밥이라는 예쁜 글씨체로 쓰여진 간판이었습니다. 재개장 첫날 단골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정말 예뻐졌네요. 새 간판도 너무 좋아요. 손님들의 칭찬에 미정은 뿌듯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긴 줄이 늘어섰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조금 한가해진 틈에 미정은 계산대 옆에 마련해둔 작은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남편 진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정성껏 만든 김밥 한 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보 봐. 우리 가게가 이렇게 예뻐졌어.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의 땀과 눈물. 이제는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됐어. 진수의 사진 속 미소가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하루 매출을 정리하던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장 첫날 매출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새로운 메뉴와 깔끔한 인테리어 효과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미정은 매출 장부에 숫자를 적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채권자 전화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가게를 빼앗아갈 걱정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였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기 전 미정은 다시 한번 진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 10년간의 기나긴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켜주려 했던 가게, 이제 그 가게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미정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미정인의 김밥이라는 글씨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미정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10년간의 눈물이 마침내 기쁨의 눈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